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앞서 지난 4월과 5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두 차례 만났습니다. 네. 첫 번째 만남은 그 만남 자체의 상징성이 매우 컸고요. 네. 두 번째 만남은 좌초 위기에 놓였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번 3차 평양 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3차 평양 정상회담의 슬로건 자체가 평화 새로운 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가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북미 간의 지금 어려운 이 상황들의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의 그 입장을 조율하면서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한반도에서의 군사의 긴장의 해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핵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범죄입니다만 좀 더 낮은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남북 간의 군사적 무력 충돌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문제,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아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열리는 정상회담이고 네.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남북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네. 중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 뒤에 지난 주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장이라든지 미국 네네. 정부의 입장이 전달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비건 대표의 두 번에 걸친 방안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그 부분에서 북미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북이 지금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의 리스트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달하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의 조율이 촘촘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비건 대표의 방북이 이제 끝났으니까 아마 한미 간에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의 큰 범주는 정리가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네.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를 보였었는데 네네. 결국에 가장 지금 유력한 해법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쭉 얘기가 됐습니다만 북한이 핵 리스트를 공개하고 네네. 검증에 대한 입장 또 일정 등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 이에 대해서 미국은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 이걸로 네네. 요약할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게 미국 요구하는 그 수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고 역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또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동신문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고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 이제 이 두 가지 입장을 어떻게 조율하는 부분이냐 이것인데요. 실제 북미 간에 지금 자신의 입장을 계속 드러내놓고 그것만 추구한다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반발짝시 물러나서 좀 더 유연하게 지금의 상황들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쇄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약간의 시차를 먼저 좀 앞서게 하고 그다음 종전선언이 바로 그것을 뒤따르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역으로 반대의 방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상호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해법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현재 그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를 고집만 한다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한 단계도 넘어서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좀 더
북미, 남북미 지도자 간의 통큰 결단에 의한 현재 상황의 돌파 여기에 대한 중지가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제시를 했고요. 네네.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남북 경제 공동체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주 구체적인 논의가 외부로 이 평양 선언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유엔 입장에서는 지금의 그 제재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유엔에서 지금 안보리가 개최가 될 정도로 여전히 제재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로 드러내기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남북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어느 수준에서 할 수 있다. 네. 또 그 경제협력의 비전을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 신경제 구상도 그렇고 이번에 보면 4대 그 재벌들의 총수들이 다 가고 네. 한 17명 정도의 재계 인사들이 지금 가장 많이 분야별로 보면 가장 많은 분야의 인사가 경제 분야입니다. 이번에 특별 수행원들 보면요. 그렇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북한의 그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협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고 네네.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네. 자,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 회장 그리고 현정은 회장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 개성공단 재가동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가동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의는 이루어질 수 네. 있다고 봅니다. 또 이번에 그 신학용 개성공단 기업인협의 회장이나 현정은 회장이 직접 가는 것은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또 남북 경협에 지금 끊어진 부분들을 잇겠다 이런 의지도 분명히 대통령께서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제재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거나 또는 금강산이 다시 바로 관광이 재개되거나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좀 밑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상황들을 좀 체크하면서 좀 앞으로 그 다가올 상황들에 대한 준비 이런 차원에서의 두 경제계 인사들이 방북단에 포함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의제는 군사적 긴장 완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을지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그 문제는 유엔 제재 문제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유엔 제재는 주로 경제 부분에 지금 집중돼 있다고 봐야 되고 남북의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상호간에 하는 것은 유엔도 박수칠 일이라고 이건 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네. 이번에 좀 더 구체화시킨다.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유해 공동 발굴 사업을 DMZ 내에서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남북이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만든달지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좀 더 이번 정상회담이 빛을 발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군사 실무회담에서는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네네.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반면에 비무장지대 비행 금지 구역 있잖아요. 5마일 8km를 수십 킬로미터로 늘리는 부분. 네. 이 부분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뭐 여전히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NLL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의 그동안 입장차가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좁히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3차 평양 정상회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에 대한 남북 지도자들의 어떤 통큰 결단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NLL을 좀 더 평화 수역하면서 공동 오로 작업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서해상에서의 평화를 되찾는 네. 그 작업이 이번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아주 중요하게 외부에 국제사회도 그렇고 남북에도 역시 낭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NLL 부분에 대한 통큰 결단을 또 기대하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면 어떤 네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됩니다. 네네.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